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며 재산을 정확히 반으로 나눴는데요. 그런데 이혼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전 남편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목격됐어요. 게다가 강남에 새 아파트까지 장만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죠. 도대체 어디서 그 많은 돈이 나온 걸까요? 혹시 결혼 생활 내내 비자금을 숨겨왔던 걸까요? 아니면 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정미경 씨는 올해 61살이에요. 서울 목동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이혼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죠. 손이 떨리지도 않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저 텅 빈 마음뿐이었어요. 오랜 시간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묘한 기분이 들었죠. 남편 박철수 씨가 이혼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어냈어요. 그의 표정은 담담했죠. 미안함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오래된 의무를 마무리하는 사무적인 얼굴이었죠. 미경 씨는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한때는 가슴 뛰게 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너무나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죠.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의 감정도 함께 식어버린 것 같았어요. 미경 씨의 입술이 떨렸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 함께 웃던 순간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진 긴 세월들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복잡했죠.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묘한 감정이 가슴을 눌렀어요. 철수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재산 분할은 의외로 깔끔했어요. 아파트는 미경 씨가 갖고 철수 씨는 예금과 퇴직금의 절반을 받기로 했죠. 정확히 반반이었어요. 변호사도 필요 없을 만큼 순조로웠죠. 미경 씨는 오히려 이게 더 이상했어요. 30년을 함께한 부부가 이렇게 쉽게 헤어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보통 이혼할 때는 재산 때문에 싸우기 마련인데 철수 씨는 너무나 쿨했어요. 미경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쳤죠. 하지만 철수 씨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미경 씨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정말 이게 끝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도장을 내려 찍었어요. 똑하는 소리와 함께 30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위에서 끝났어요. 철수 씨도 자신의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졌죠. 철수 씨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미경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그제야 미경 씨는 혼자 남겨진 거실을 둘러봤어요. 아직 그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남이 된 거예요. 하지만 60대 초반의 나이에 혼자 살아간다는 게 막막하기만 했죠. 거실로 돌아온 미경 씨는 소파에 앉았어요. 텅 빈 집이 너무나 고요했죠.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어요. 미경 씨는 결혼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봤어요. 젊고 행복했던 두 사람의 모습이 지금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죠.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그날 저녁 미경 씨는 혼자 식사를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먹는 저녁이었죠. 밥맛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저 정막을 채우기 위한 소음일 뿐이었어요. 미경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제 잘 살아야 한다고요. 이혼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미경 씨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죠. 익숙한 얼굴의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 여사였죠. 김 여사의 얼굴에는 뭔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가득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김 여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미경 씨에게 바짝 다가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흥분되어 있었죠. 미경 씨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김 여사의 손짓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저번 주에 강남역 근처에서 박 사장님을 봤다는 거예요. 미경 씨의 손이 멈췄어요. 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죠. 김 여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차가 완전 고급 외제차였다고요. 벤츠 최신형이었대요. 미경 씨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표정이었죠. 김 여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게다가 옆에 젊은 여자도 있었다고 했죠. 딸뻘되는 나이의 여자였대요. 미경 씨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당근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도 못했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김 여사는 미경 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미안한 듯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미 말은 다 꺼낸 뒤였죠. 미경 씨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속은 천지가 뒤집히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경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장바구니를 그대로 현관에 내려놓은 채였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만 소용없었죠.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30년 동안 알뜰살뜰 모은 재산을 반으로 나눴는데 사실은 더 많은 돈이 있었던 걸까요? 미경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머릿속에선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철수 씨가 회사 회식비라며 쓴 돈들이 떠올랐죠.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간다던 그 시간들도 혹시 그때부터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미경 씨는 벽에 걸린 시계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초침 소리만 쨍쨍 울렸죠. 갑자기 지난 30년이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미경 씨는 급기야 철수 씨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정수기가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죠. 미경 씨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진실이 무엇이든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미경 씨는 일부러 평소에 입지 않던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썼어요. 거울을 보니 영화에서나 볼 법한 차림이었지만 개의치 않았죠. 철수 씨가 사는 원룸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죠. 손바닥에는 땀이 났어요. 오전 10시쯤 철수 씨가 나타났어요. 그의 손에는 큰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미경 씨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를 밟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철수 씨는 평소처럼 천천히 걸었고 미경 씨는 숨을 죽이며 그를 따라갔죠. 다행히 철수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철수 씨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갔어요. 미경 씨도 조심스럽게 같은 칸에 탔죠. 차량 안은 사람들로 붐볐고 미경 씨는 기둥 뒤에 몸을 숨겼어요. 철수 씨는 휴대폰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미경 씨에겐 비수처럼 꽂혔죠. 누구에게 그런 표정을 짓는 걸까요? 미경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강남역에서 내린 철수 씨는 한 고급 카페로 들어갔어요. 미경 씨는 카페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죠.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김 여사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철수 씨 맞은편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김 여사의 말이 맞았죠. 미경 씨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연인 같지는 않았어요. 철수 씨는 쇼핑백에서 뭔가를 꺼내 여성에게 건넸고 여성은 환하게 웃으며 받았죠.
뭔가 선물 같았어요. 미경 씨는 카페 안으로 들어갈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두려웠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손이 떨려서 유리창을 잡고 있어야 했죠. 그때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미경 씨의 눈이 커졌어요. 철수 씨 옆으로 휠체어를 탄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아까 본 여성이 일어나 휠체어를 밀어주었죠. 미경 씨의 눈이 커졌어요. 휠체어에 탄 여성의 얼굴을 본 미경 씨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죠. 그 여성의 얼굴이 젊은 시절 철수 씨와 너무나 닮아 있었던 거예요. 특히 눈매가 똑같았죠. 미경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다리에 힘이 풀려 옆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죠. 미경 씨는 카페 안을 계속 지켜봤어요. 철수 씨는 휠체어에 탄 여성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죠. 철수 씨의 얼굴에는 미경 씨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그 미소가 미경 씨에겐 더 큰 충격이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세 사람이 카페를 나왔어요. 미경 씨는 재빨리 몸을 숨겼죠. 철수 씨는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아까 그 젊은 여성이 옆에서 걸었어요. 그들은 근처 주차장으로 향했죠. 미경 씨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봤어요. 주차장에는 정말로 고급 벤츠가 서 있었어요. 김 여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철수 씨는 휠체어에 탄 여성을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죠. 오랫동안 해온 일처럼 보였어요. 미경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차가 떠나간 뒤에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철수 씨에게 숨겨진 딸이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장애가 있는 딸인 걸까요? 모든 돈이 그 아이에게 간 걸까요? 미경 씨는 집으로 돌아와 정신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휠체어에 탄 그 젊은 여성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철수 씨를 너무나 닮았던 그 얼굴이요. 미경 씨의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답답했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미경 씨는 떨리는 손으로 철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철수 씨가 전화를 받았을 때 미경 씨는 간신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강남역 카페에서 누구 만났냐고 물었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미경 씨는 그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죠. 철수 씨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미경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철수 씨는 어디냐고 물었어요. 지금 가겠다고 했죠.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2시간 뒤 미경 씨의 집 거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철수 씨의 얼굴은 심하게 지쳐 있었죠.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미경 씨와 눈이 마주쳤죠.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통이 가득했어요. 미경 씨는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철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27년 전 일이라고 했죠. 그때 자신이 잠깐 정신줄을 놨었다고요. 회사에서 일이 너무 힘들 때였다면서요. 미경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지만 막상 듣게 되니 숨이 막혔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술자리에서 만난 여자와 실수를 했다고 했어요. 딱 한 번이었다고요. 근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연락이 왔다면서요. 미경 씨는 숨도 쉬지 않고 철수 씨를 바라봤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철수 씨는 계속 말했어요.
낙태를 하라고 했다고요. 돈도 줬다고요. 하지만 그 여자는 아이를 낳았대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요. 철수 씨도 그냥 잊고 살았다고 했죠. 미경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럼 오늘 본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딸이라고 했어요. 이름은 수진이라고요. 미경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배신감, 분노, 허탈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미경 씨는 소파 등받이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철수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더 말해야 할 게 있다는 듯 다시 입을 열었어요. 미경 씨는 그를 노려봤죠. 더 뭐가 있냐는 표정이었어요. 이것보다 더한 게 뭐가 있냐고요. 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이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가 있었다고 했어요. 엄마는 혼자 수진이를 키우다가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미경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굳어버렸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미경 씨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매달 인출되던 200만 원. 병원 결제 기록, 모든 게 그 아이를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미경 씨의 마음이 복잡하게 엉켰어요. 분노와 동시에 씁쓸함이 밀려왔죠. 철수 씨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철수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5년 전에 수진이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자신에게 연락이 왔다고 했죠. 수진이를 부탁한다고요. 그때 처음 수진이를 직접 만났대요. 철수 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 듯 했죠. 자신의 딸을 처음 만난 날이었다고요. 수진이는 작은 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대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이웃의 도움을 받으며 겨우 생활하고 있었다고 했죠. 철수 씨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태어난 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요. 미경 씨는 소파 등받이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철수 씨는 미경 씨에게 말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정말이라고요. 근데 말할 수가 없었대요. 그때 이미 둘의 결혼 생활도 많이 삐걱거리고 있었다면서요. 애들도 대학 다닐 때였다고요.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고요. 미경 씨는 철수 씨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혼자 다 감당한 거냐고 묻는 표정이었죠.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를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둘의 재산에서 조금씩 빼돌렸다고 했죠.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요. 철수 씨는 수진이를 돌보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다고 했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재활치료비도 만만치 않았다고요. 그래서 주말마다 골프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수진이를 만나러 갔다고요. 미경 씨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미경 씨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분노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녀의 눈빛이 철수 씨를 향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한 거냐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에게 짐을 지우기 싫어서냐고요. 철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철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가 이제 갈 곳이 없다고 했어요. 시설에 보낼 수도 없고 자신이 돌봐야 한다고요. 근데 미경 씨까지 이 무거운 짐을 질 순 없다면서요. 30년 동안 고생한 미경 씨에게 이제라도 자유를 주고 싶었다고 했죠.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요. 미경 씨는 철수 씨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싶었어요. 미경 씨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럼 강남 아파트는 뭐냐고 묻는 표정이었죠. 철수 씨는 눈물을 닦았어요.
철수 씨는 수진이 명의로 샀다고 했어요. 자신에게 남은 재산 다 거기 쏟아부었다고요. 수진이가 살 곳이 필요했다면서요. 휠체어 다닐 수 있게 넓은 곳으로요. 미경 씨는 눈을 감았어요. 외제차는 뭐냐고 묻는 표정이었죠. 철수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수진이 병원 데려다 주려고 장기 렌트한 거라고 했어요. 휠체어 실을 수 있는 차가 필요해서라고요. 미경 씨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비자금도 젊은 여자도 모두 오해였던 거예요. 하지만 27년간의 거짓말은 여전히 가슴을 무겁게 눌렀죠. 용서할 수 있을까요? 미경 씨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어요. 철수 씨는 혼자 얼마나 힘들었냐고 묻는 듯한 눈빛이었죠.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니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는 표정이었죠. 다만 미안한 건 미경 씨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거라고요. 미경 씨를 속인 게 가장 후회된다고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미경 씨는 눈물을 닦았고 철수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실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아무도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죠. 미경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해야 하는지 동정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죠. 27년간의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철수 씨가 혼자 짊어진 무게도 느껴졌어요. 장애가 있는 딸을 돌보며 살아온 5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철수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오늘 함께 있던 젊은 여성은 수진이를 돌봐주는 활동 보조인이라고요. 혼자서는 수진이를 돌볼 수 없어서 고용한 거라고요. 미경 씨는 그제야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그날 밤 미경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0년을 돌이켜봤죠. 분명 철수 씨의 잘못이 컸어요. 27년간 거짓말을 하고 산 것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죠. 미경 씨는 베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철수 씨가 혼자 짊어진 무게도 느껴졌어요. 장애가 있는 딸을 5년 동안 혼자 돌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혼까지 결심하면서 미경 씨를 보호하려 했던 그 마음은 뭘까요? 미경 씨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죠. 새벽이 되어서야 미경 씨는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철수 씨가 나타났죠. 행복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미경 씨는 꿈에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죠. 며칠 뒤 미경 씨는 정수기를 만났어요. 커피숍에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죠. 정수기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어요. 입을 다물지 못하며 고개를 저었죠. 미경 씨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자신도 아직 정리가 안 된다고 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고요. 정수기는 미경 씨의 손을 잡았어요.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묻는 표정이었죠. 미경 씨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사실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했어요. 그 아이 수진이는 아무 죄가 없다고요. 오히려 가장 큰 피해자라고요. 정수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요. 그 아이는 정말 불쌍하다고요. 미경 씨는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수진이를요. 정수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괜찮겠냐고 묻는 눈빛이었죠. 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 씨는 자신이 직접 봐야 마음이 정리될 것 같다고요. 정수기는 미경 씨의 손을 꼭 쥐었어요. 대단하다는 표정이었죠. 미경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라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고요. 일주일 뒤 미경 씨는 철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수진이 만나고 싶다고요. 한번 볼 수 있냐고요.
철수 씨는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어요. 놀라면서도 고마워하는 내용이었죠. 정말 괜찮냐고 물었어요.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미경 씨는 괜찮다고 답했어요. 미경 씨는 괜찮다고 답했어요. 자신이 직접 보고 싶다고요. 만남은 공원에서 이루어졌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죠. 미경 씨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심장이 마구 뛰었죠.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긴장되면서도 궁금했어요. 어떤 아이일까요? 철수 씨가 휠체어를 밀고 나타났어요. 휠체어에는 수진이가 앉아 있었죠. 가까이 다가오자 수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말 철수 씨를 닮았더군요. 미경 씨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미경 씨가 일어서서 인사하려는데 수진이가 먼저 활짝 웃었어요. 말은 어눌했지만 따뜻한 미소였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아저씨한테 많이 들었다고요. 고맙다고요. 미경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그저 태어났을 뿐인데요. 미경 씨는 천천히 수진이 옆에 앉았어요. 수진이는 계속 웃고 있었죠. 철수 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죠. 미경 씨는 수진이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생각보다 밝은 아이였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죠. 미경 씨는 그런 수진이를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이 아이가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미경 씨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미경 씨는 수진이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비록 손이 자유롭지 않지만 노력해서 그린다고요. 미경 씨는 수진이의 그림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다음에 보여주겠다고 했죠. 그날 이후 미경 씨는 가끔 수진이를 만나러 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열렸죠. 수진이는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죠. 미경 씨는 그런 수진이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동시에 철수 씨가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느껴졌죠. 어느 화창한 날이었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같이 산책하자고 했죠. 미경 씨는 휠체어를 밀며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죠. 미경 씨는 수진이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었어요. 수진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수진이는 가끔은 힘들다고 했어요. 근데 아빠가 있다고요. 아빠 덕분에 행복하다고요. 미경 씨는 철수 씨를 돌아봤어요. 그는 멀찍이 떨어져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감사의 표정이 가득했어요. 미경 씨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미경 씨는 수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점점 그 아이에게 정이 들어갔어요. 수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죠. 딸기를 좋아하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는 것도요. 미경 씨는 다음 방문 때 딸기를 사갔고 수진이는 정말 기뻐했어요. 어느 날 미경 씨는 철수 씨에게 말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진이 돌보는 거 도와주겠다고요. 철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고개를 저으며 그럴 필요 없다고 했죠. 이미 충분하다고요. 미경 씨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다고요. 미경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요. 이건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요. 수진이는 죄가 없다고요. 그리고 사실 자신도 외로웠다고 했죠. 철수 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경 씨는 괜찮다며 손을 내저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미경 씨는 자신의 변화를 느꼈어요. 처음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점점 이해와 용서로 바뀌어 갔죠. 철수 씨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비밀을 숨기지 않으니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죠.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미경 씨는 정수기에게 전화했어요. 요즘 마음이 좀 편해졌다고 했죠. 정수기는 다행이라며 기뻐했어요. 두 사람 다시 합칠 생각은 없냐고 물었죠. 미경 씨는 아니라고 했어요. 둘은 이미 각자의 길을 정했다고요. 근데 원수로 살 필요는 없다고요.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관계가 생겼다고요. 미경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새로운 계절이 온 것처럼 그녀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미경 씨를 볼 때마다 이모라고 불렀어요. 그 단어가 미경 씨에겐 치유가 되었죠. 새로운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미경 씨는 수진이와 함께 빵을 만들고 있었어요. 밀가루 묻은 손으로 반죽하는 수진이를 보며 미경 씨는 생각했죠.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고요. 황혼 이혼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남편이 숨긴 건 비자금이 아니라 아픈 비밀이었고 그 비밀 속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랑이 담겨 있었죠.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각 구운 빵을 미경 씨에게 내밀었어요. 미경 씨는 그 빵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죠. 따뜻하고 달콤한 향기가 방 안가득 퍼졌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어가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밝을 거예요. 미경 씨는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죠. 용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것도요. 그리고 때로는 용서가 새로운 시작을 가져온다는 것도요. 철수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죠. 수진이와 미경 씨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경 씨가 자연스럽게 손짓했어요. 같이 먹자고요. 철수 씨는 놀라면서도 고마운 표정을 지었어요. 철수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예전의 가족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상처와 용서, 책임과 사랑이 뒤섞인 복잡하지만 따뜻한 관계였어요. 미경 씨는 이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미경 씨는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행복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자신은 지금 그 의미를 찾았다고요. 수진이라는 아이를 통해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석양빛이 식탁 위를 비췄어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따뜻한 저녁 시간이 흘러갔죠. 비록 시작은 아팠지만 끝은 포근했어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용서의 힘이었죠. 미경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석양을 바라봤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찾아왔죠. 수진이는 미경 씨 이모 덕분에 행복하다고 했어요. 미경 씨는 수진이의 손을 잡으며 자신도 행복하다고 했죠. 철수 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미경 씨는 철수 씨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미경 씨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용서한다는 건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라고요. 미경 씨는 용서함으로써 자유로워졌어요. 분노와 배신감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았죠.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했어요. 미경 씨는 이제 매주 수진이를 만나러 갔어요. 때로는 함께 영화를 보고 때로는 공원을 산책했죠. 수진이는 미경 씨를 통해 모성애를 느꼈고 미경 씨는 수진이를 통해 새로운 사랑을 배웠어요. 둘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죠. 철수 씨는 미경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수진이까지 돌봐주는 미경 씨가 대단하게 느껴졌죠. 미경 씨는 그저 당연한 일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수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자신이 수진이에게서 많은 걸 배운다고 했죠. 시간이 더 흐르면서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고 수진이의 생일에는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미경 씨는 수진이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고 수진이는 미경 씨를 위해 손수 그린 그림을 선물했죠. 미경 씨는 그 그림을 거실에 걸어두었어요. 어느 날 미경 씨는 정숙이에게 말했어요.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요. 황혼 이혼으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었다고요. 정숙이는 미경 씨가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요. 미경 씨는 웃으며 대단한 게 아니라 그저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했죠. 미경 씨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철수 씨의 잘못을 용서했고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성장했어요.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고 더 깊은 사랑을 배웠죠. 미경 씨는 이제 진정으로 평화로웠어요. 수진이는 미경 씨에게 말했어요. 이모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요. 미경 씨는 수진이를 안으며 자신도 수진이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어요. 두 사람의 포옹을 보며 철수 씨는 눈물을 흘렸죠.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미경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고 삶에 목적이 생겼죠. 수진이를 돌보는 일이 미경 씨에게는 새로운 의미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경 씨 자신도 치유되었죠. 상처는 아물고 마음은 평화로워졌어요. 황혼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미경 씨는 그걸 깨달았죠.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상실이 새로운 발견을 가져온다는 것을요. 미경 씨는 이제 그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석양이 지는 거리를 걸으며 미경 씨는 생각했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서 아름답다고요. 슬픔 뒤에는 기쁨이 오고 이별 뒤에는 만남이 온다고요. 미경 씨는 미소 지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 또 수진이를 만나러 가야 하니까요.